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미국 하와이에서 온 한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교포 3세 김인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진 신부와 파친코 낭독 콘서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에게 너무 뜻깊은 한국 이민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국 이민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배우님은 어떤 이유로 하와이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원래 본토에서 살았어요. 미국 본토에. 예.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와이에 갔어요. 미국에서 최초의 한국어학과와 한국역사학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이 대학교. 아, 그렇구나. 인지님은 왜 예. 일본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의 그 시민지 시대 때 그때 건너오셨어요, 일본에. 2세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제가 3세로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가족분들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3세대 이민자 가족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도 넘어갔을걸요? 우리 할아버지는 1943년. 저희 할머니는 잠깐만 있어봐. 아빠가 언제 태어나셨어요? 한 4년 이후에 가셨을 거예요, 미국에. 하와이 이민사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하와이 이민사를 하면은 안창호 선생님 생각나잖아요. 1903년에 사탕농 수수에서 일하기 위해서 건너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하와이 살면서 이민으로 가신 한국인 직접 만나보셨어요?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전공에도 많고요. 교수님들도 1세대, 2세대 이민자이세요. 하와이 안에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이민사를 엿볼 수 있어요. 전공 빌딩에 3.1운동 독립선언서 있어요. 한국에서 하와이로 건너오신 분들이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삶은 좀 어때 보여요? 한국에서 하와이로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탕농수수라는 일이 일단은 지급이 되게 낮고 일하는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엄청 많았고 더울 때는 정말 피부가 녹아내려요. 노동자로서의 보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민하신 분들이 뭉쳐서 같이 다니는 문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인종차별이 조금 심한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이제 사회운동가로서 했던 활동이나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맞서 싸우는 모습이 조선의 독립을 이제 강조하는 한인 이민자들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와이 이런 국가들에서 모았던 자금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행운님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있는 걸 듣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 생각났는데 어머니 쪽 할아버지 박인조는 일본에서 윤봉길 의사 유고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제일교포 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 정보 수습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저의 할아버지 박인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셨을 때 일본 내에 한인들의 이민사가 어때셨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에 일본 도착했을 때 노가다부터 시작했어요. 파친코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경영을 하셨어요. 제일교포들이 많이 시작한 사업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지업이 어려워서 약간 도박 같은 거예요, 사실. 일본인이 하지 않는 돈벌이를 해야겠다 해서 핀볼 같은 거 파칭하면서 올리고 그거를 꼬록꼬록꼬록꼬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칭 꼬록꼬록 하면서 그게 파친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조선인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한인 이민자분들이 차별받는 그런 경우가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이 1년 이상 살 거면 지문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지문을 낙인시킨다라는 게 일본 사람하고 조선인은 구별을 한다, 차별을 한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어요. 강제노동 때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온 이민자분들이 국적을 특별히 안 바꾸려고 했다는 걸 기억해요. 조선 국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시민 지배를 받은 민족, 안 좋은 그 이미지가 많이 달려붙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거나 취업하기 어렵거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근지를 가지면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북한, 남한, 분단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계세요. 2만 명 정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2만 명 조선 국적자는.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전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인 그쪽을 취득을 해서 일본인처럼 살면서 일본인 되는 거. 그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정반대로 자기 문화를 지킨다, 자기 말을 지킨다. 지켜야 하는 몇 개를 철저히 지키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집안도 제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제일교포 친척들 30년, 40년 정도 같이 근절하고 그게 하면 아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핏줄은 한반도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모시는 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던 조상들이잖아요. 뭔가 연대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말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친척끼리. 일본어도 들리는데 한국말, 그때는 우리말도 잘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좀 일본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근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저는 그 자부심이 좀 있어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를 해서 자기 전체성을 계속 찾는 그런 것이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100%는 못하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저의 특별한 전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예. 없어졌어요. 많이 후회가 돼서 뭔가가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전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의 가족들이랑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받기 위해 스페인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교포끼리 약간 한국말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런 소리 들리면 이렇게 하면서 그쵸? 우리도 좀 섞어서 이야기할까 하면서 아버지가 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 만들고 있는 뒷모습 보면 아 거기 한국 엄마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일산생활에서 항상 느끼고 있어요. 제일교포 역사 통해서도 뭐 파친코라는 거 전형적인 제일교포 사업이라서 그까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역시 그 역사 안에 저도 있구나 항상 그거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한국 문화랑 케이팝 유명하잖아요. 진짜 최근이거든요. 10년 전에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보면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나 산맥이나 그런 것이 하나의 뭐 시장을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상관없잖아요. 그쵸. 누구나 뭐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좀 다른 분들 잘 어울리게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다문화 이해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사를 배우는 것도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민사를 배웠으면 뭐 근전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한국 이민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정말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한국학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만약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